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티엠미 중국어 TV의 리 라오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중국어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중국에 대한 기초 상식으로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국호, 국기, 수도 및 언어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중국의 국호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인데요. 이를 줄여서 중국이라고 부르죠. 1949년 10월 1일 모태동 마오쩌둥에 의해서 천안문 성루에서 선포되었고요. 이날 10월 1일이 중국의 국경일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수도는 북경인데요. 중국어 발음으로는 베이징으로 발음을 합니다. 중국의 언어는 중국어입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중국의 언어라는 의미에서 부르는 용어예요. 중국은 단일 민족인 한국과는 달리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요. 55개의 소수민족과 90% 이상의 한족으로 이루어져 있죠.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족이 사용하는 한족의 언어라는 한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된 것을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호를 살펴보겠습니다. 1992년 8월 24일 날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수립을 했는데요. 국교 수립 이전에는 중화민국을 중국이라고 불렀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국교가 수립되고 난 92년도 이후로는 명칭이 달라지게 되죠.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중화민국을 대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중국이라는 명칭의 사용에 관해 따져보면 한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을 한중국교 수립 이전에는 각각 중공과 중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92년도 국교 수립 이후에는 각각 중국과 대만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알아둘 것은 중화민국, 즉 타이완은 중화대북이라는 용어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중화대북이라는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 즉 타이완을 자국의 영토의 일부로 인식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른 것이죠. 그래서 중화민국이 국제기구에 가입을 할 때는 중화대북이라는 대체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국기 명칭이 태극기라고 불리는 것처럼 중국의 국기 명칭을 오성홍기라고 부릅니다. 5개의 별의 붉은 바탕이라는 그런 모양의 뜻이죠. 태극기가 흰 바탕의 한가운데에 파랑과 빨강의 태극 도형, 그리고 사방 대각선 위에 검은색의 건, 곤, 감리 4개의 괴가 그려진 모양으로 각각 백이민족, 우주의 근본인 음과 양, 하늘과 땅, 물, 불을 가리킨다고 배웠죠. 중국의 오성홍기의 붉은 바탕은 혁명을 상징해요. 그리고 5개의 별은 광명을 상징하는데요. 그 중에 큰 별은 공산당을 상징하고 작은 별은 노동자와 농민과 도시 소자본계급 그리고 민족 자산 계급을 상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모든 중국인이 대동단결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다음으로 중국의 수도를 보겠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도시로 북경과 상해가 있습니다. 각각 중국의 정치와 경제를 대표하는 도시로 유명하죠. 북경은 또 중국의 수도이기도 하죠.
약 100만 명이 모일 수 있다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도시 광장인 북경의 천안문 광장, 사진에 보이는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 천안문 광장은 북경의 상징이자 북경 관광의 중심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북경의 주요 상징적인 건물과 관광지를 조금 살펴볼게요. 우선 광장의 중앙에는 인민영웅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이것은 중국의 독립과 외국 침략에 맞서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것이에요. 광장의 동쪽으로는 국가박물관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인민대회당이 있어요. 인민대회당은 한국의 국회의사당과 같은 곳으로 전국 인민대표자 회의가 열리는 곳이에요. 북쪽으로는 천안문이 있고 그 뒤로 자금성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금성은 고궁박물관이라고 하는데요. 명나라와 청나라의 궁궐이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모주석 기념당이 있는데 1976년도에 서거한 모태똥을 기념하는 곳으로 내부에는 수정관 안에 회색 중산복 차림을 한 모태똥이 붉은색 공산당 길을 덮고 누워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자금성의 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량문이 있는데요. 달리 전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정량문 남쪽으로 이어진 큰 길을 전문대가라고 하는데요. 명나라, 청나라 때는 황제가 황궁 밖을 나갈 때 이용하던 길이었습니다. 지금은 수백 년 이상 된 오랜 역사를 지닌 북경의 최대의 유명한 상업거리가 되었죠. 이곳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북경 오리구이로 유명한 전취덕, 전쥐더의 본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원명원, 청와대학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당공원,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단이었죠. 그리고 좀 더 멀리 외곽으로 나가며 이화원, 서태후를 위해 만든 인공호수와 인공산이 유명하죠. 그리고 더 많이 나가면 만리장성인데요. 진시황과 관련된 세계 7대 불가사의의 건축물이죠. 이 밖에도 사진으로는 지금 담을 수는 없었지만 230년 동안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졌다는 명나라 황제와 황후들의 무덤이 있는 곳인 명십삼릉 등의 유명 관광지가 있는 곳이 북경입니다. 다음으로 언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100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가진 중국은 넓은 땅만큼 지역에 따른 다양한 방언이 존재하는데요. 크게 7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중국 인구의 70% 이상이 사용하는 북방방언입니다. 북방방언은 북경어를 대표 방언으로 하며 우리가 배울 표준어인 즉 보통화의 기초가 되는 방언입니다. 그 밖에 오방언, 상방언, 감방언, 월방언, 민방언, 객가방언이 있습니다. 오방언은 상해 지역의 대표 방언이고요. 그리고 월방언은 광둥 지역의 대표 방언입니다. 그리고 북방방언은 북경 지역의 대표 방언이 되겠습니다. 이들 방언 간에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잠깐 북방방언과 월방언을 대표하는 북경어와 광둥어의 차이를 느껴보도록 할게요. 음성은 실제 광동이 고향이고 지금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 친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좋아해 라는 문장입니다. 북경어로 들어보겠습니다. 我喜欢你 광동어입니다. 我中意你. 두 번째, 나는 너를 사랑해. 북경어입니다. 我爱你 광동어입니다. 我愛你. 그리고 많이 쓰는 당신 식사하셨어요?
북경어 你吃饭了吗? 광동어 你食咗飯未啊？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해도 됐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표현 북경어입니다. 新年快乐 광동어입니다. 新年快樂。 발음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느껴지나요? 지역 간의 언어 차이로 인해서 혹은 민족 간의 언어 차이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자국민의 정확한 표준어 발음과 유창한 표준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어 시험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보통화 능력 시험입니다. 외국인의 한어 수준을 측정하는 한어 수평고시와는 대상이 다르죠. 자,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언어라는 의미의 중국어가 우리에게는 더욱 친숙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앞으로 중국인의 입장에서 보는 인구의 90% 이상인 한족이 사용하는 한족의 언어라는 의미의 한어라는 명칭과 좀 더 친숙해지셔야 합니다. 중국어의 표준어는 청나라 때까지는 관청의 관료들이 사용하는 말이라는 의미의 관화였습니다. 그러나 1995년부터는 보편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말이라는 의미의 보통화를 표준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어의 표준어 규정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인 것처럼 북경어의 표준화 규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북경어음을 표준음으로 하고 북경방언을 기초방언으로 하며 모범적인 현대 백화문의 저작물을 기초어법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으로 토막 중국어 하나 배워볼까 합니다. 나 요즘 중국어 배워. 나 중국어 배워.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我学中国语. 나는 여기가 중국어잖아요. 나는 중국어를 이게 배울 학자를 간지자로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중국어를 배워.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어라는 말을 한어라는 말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我学汉语라는 표현으로 말해야 됩니다. 난 중국어를 배워 했을 때 중국말이 아니고 한족의 언어를 중국 인구의 90% 이상이 사용하는 그 말을 배운다 해서 我学汉语라고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我学中国语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상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을 하려면 我学汉语라고 말해야지 정확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을게요. 정확한 표현으로 따라 읽을게요. 我学汉语 다시요. 我学汉语 자,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중국어를 배우기 위한 기초 상식 첫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중국어를 배우기 위한 기초 상식 두 번째 부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我们下一个视频再见。